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단식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간헐적 단식 또는 FMD 다이어트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하는 분들도 있어서 단식이 갖고 있는 장점, 이게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이걸 배우기 전에 이제 한 가지 개념을 더 이제 먼저 배우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오토파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토파지, 오토 더하기 파지가 합쳐진 거죠. 오토라는 거는 자아, 셀프, 이제 본인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지라는 거는 소화하다, 뭐 소화시키다, 뭐 이런 것들을 단어를 이제 품고 있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자가포식이라는 어떤 단어가 탄생이 된 거죠. 말 그대로만 설명을 하면은 그냥 자기 몸을 스스로 먹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그래서 얘가 세포의 개념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세포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좀 더 이해를 좀 하면 좋겠죠. 세포를 좀 이해하실 때 세포 자체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포 안에 다 집결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조금만 더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게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될 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세포 내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은 산소가 공급되고 에너지가 공급되면은 얘를 가지고서 에너지를 써서 이 세포가 활동을 해야 되죠. 이 사회가 돌아가 줘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 줘야 되죠. 시스템이. 근데 어딘가가 이제 망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뭐 화재가 난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사회에서는 불이 나면 불을 끄고요. 뭐 도둑놈이 들어오면 경찰이 와서 잡아주고요. 뭐 이런 일들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세포 내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세포가 잘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 몸이 건강할 건데, 세포가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아지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 되죠. 그래서 오토파지 개념은 왜 필요하냐면은 세포 내에 어떤 손상된 조직이라든지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감싸가지고서 얘를 다 분해를 해서 없애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쉽게 설명하면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한테 제가 드는 예는, 여러분들 집에 거실이 있는데 거실 안에 소파가 있는데 소파가 뭐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강아지가 막 뜯어가지고 안에 솜이 다 나오고 뭐 찢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뭐 갖고 그냥 살 수도 있겠지만 맨날 볼 때마다 저걸 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너무 지저분하고 남들 보기에도 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얘를 수정해서 수술해서 쓰든지 뭐 덧대가지고 천을 덧대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다 제거를 해서 버려버리고 새 소파를 사는 거죠. 얘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여기다가 새 소파를 갖고 와도 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없애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오토파지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저분한 방을 청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죠. 그게 그 기능을 하는 게 오토파지인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을 이제 자정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에너지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없으면 세포가 어떻게 살죠?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결국에는 스스로가 이제 이걸 분해를 해서 자기 몸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 순서대로, 필요한 걸 제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필요 없고 빨리 없애도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먼저 분해를 해서 얘를 에너지로 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살아남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다가 결국에는 더 에너지가 들어올 게 없고 분해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세포가 이제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를 이해하신다면은 오토파지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오토파지의 기능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몸을 산화 스트레스부터 이겨내게 만들고, 또는 손상받거나 감염되거나 이상 조직으로 변하고 있는 세포들 찾아서 세포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목적으로 이 오토파지의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잘 일어나면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오토파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게 그게 단식입니다. 그래서 자가포식이 갖고 있는 장점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는 기능을 가져요. 그래서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두 번째는 대사에 관련된 건데, 단식을 통해서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를 자가포식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좋은 기능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면역 기능인데, 손상된 세포와 감염된 세포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면역 반응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불필요한 우리 몸속의 면역 체계의 교란이 아무래도 생기겠죠. 그래서 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오토파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단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되는 방법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단식을 통해서 이 오토파지 기능이 활성화된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기본적인 뭐 걷기 운동 이런 것들도 해당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격한 운동을 통해서 어떤 조직의 손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들이 그걸 리페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토파지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좀 너무 그냥 설렁설렁 걷는 운동보다는 좀 더 순간순간 근력을 많이 쓰고 손상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운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탄수화물 식사인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글루코스를 이용해서 먼저 에너지를 쓰고, 얘가 에너지가 더 이상 안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방을 태우면서 나타나는 게 케톤이잖아요. 그래서 단식을 하고 나시면은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면 혈중에 케톤 바디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제대로 된 지금 이제 오토파지 기능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가능하면은 탄수화물 적게 먹게 하는 게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일단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가포식에 도움이 되는 음식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강황, 생강, 마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당연히 좋은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겠죠. 다음 식재료에는 커피, 녹차, 다크초콜릿, 포도주 뭐 이런 음료수들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파이토케미칼도 있고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시간 제한 단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격일 단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기적인 단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제한 단식은 아주 쉬운데,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 중에서 내가 먹는 시간대만 딱 정해놓고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보통 기본 제일 스타트 할 때 권하는 거는 8 더하기 16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8시간 동안에는 마음 놓고 먹고, 16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내 몸에 음식으로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간식도 안 되고 물만 허용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예를 들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하기 때문에 12시 반부터 8시간이면 8시 반까지죠. 점심 12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만 식사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마음 놓고 먹고, 그 다음부터는 저녁 8시 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점심이 되는 12시 반까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간헐적 단식의 이게 시간 제한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되는데, 이렇게 스타트해서 얘 되게 어렵지 않아. 이거 너무 쉬운데,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점점 시간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에서 7시간, 7시간에서 6시간. 그래서 최소한도 6시간 이하까지 줄이면 좋은데, 그래서 만약에 6시간이다 하면은 12시 반부터 6시 반까지만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녁 식사를 마치고는 이제 더 이상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저도 거의 6시간까지 가거든요. 12시 반에서 시작해서 6시 반까지 식사를 하니까 저녁 식사를 끝내고 나면은 잘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 다음날 점심 때까지 굶어요. 그러면 6시간 더하기 18시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라이프 스타일이 그 이상은 줄일 수가 없거든요. 6시에 퇴근이니까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빨리 밥을 먹으면 6시 반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는 게 점심 때 이제 운동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점심 식사 시간을 뒤로 보낼 거거든요. 그럼 1시 반부터 시작해서 2시 사이에 밥을 먹을 거기 때문에 6시간 단식이면 1시 반부터 7시 반까지의 내가 먹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저한테 딱 맞는 이제 시간 제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운, 어떻게 보면은 간헐적 단식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격일 단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루 동안에는 완전히 굶고, 그 다음날 하루는 뭐 마음 놓고 먹고, 또 하루는 완전히 굶고, 그러니까 24시간 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단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주기적 단식이 되는데, 이 주기적 단식이 뭐냐면은 오토파지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걸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완전히 식단 제한을 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간 상태가 됐을 때 최대한 한 3일에서 4일 넘어갈 때 맥스로 올라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간 단식을 할 것 같으면은 3일 연속으로 하고 나머지 식사를 하는 거죠. 이것도 쉽지는 않은데, 왜냐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3일 가까이를 물 외에는 안 먹고서 이제 지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변형된 게, 칼로리를 좀 낮춰서 1000칼로리 미만으로 먹으면서 버티는 걸로도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3, 4일을 아무튼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한하면서 3, 4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한 번씩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게 시간 제한 시기이면서 6 더하기 18이 저한테는 제일 아이디어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유지를 하고 거기에 운동을 첨가하는 쪽으로 저는 이제 제 몸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좀 더 변형된 게 FMD 다이어트입니다. FMD라는 게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라고 해서 한글로 좀 바꾸면은, 그러니까 내가 굶고 있다고 이제 속이는 거죠. 내 몸을 속여서 내가 굶고 있다고 속이는 다이어트라는 의미가 포함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한 달에 5일만 해요. 5일 동안에 어떻게 하냐면, 첫날은 한 1100칼로리 정도의 아주 소량의 칼로리만 섭취하면서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의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요거에 맞춰서 식단을 하게 되고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4일 동안에는 훨씬 더 낮춥니다. 거의 725kcal 정도로 더 낮춰서 하루를 버티는 거죠. 그걸 한 4일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총 5일 동안의 소량의 칼로리를 가지고서 내 몸의 대사를 조절하면서 가는 거죠. 5일 동안 하다 보니까 먹긴 먹었지만 너는 단식하고 있어 라고 이제 속이는 거예요, 내 몸을. 그렇게 해서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원래대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단 5일만 하더라도 나머지 25일 정도를 마음 놓고 먹어도,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사이클을 돌리다 보니까 최소한 3개월 이상을 권유하거든요. 그러면은 3개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하는 거예요, 5일 동안을. 어떤 게 더 옳고 그러냐는, 칼로리 제한해서 내가 먹고 식단 관리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어떤 걸 먹고 뭘 안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는 게,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도 그 효과를 보고 싶은 생각이 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제 간헐적 단식의 그 시간 제한 시기로 제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게 더 좋고 저게 더 좋고 뭐 경험도 다 많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기간 단식을 했더니 너무 좋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잘 판단해서 원하시는 걸 선택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런 간헐적 단식을 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내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제거하는 목적이 제일 크다라는 거, 요것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독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